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승일입니다. 오늘 노승일TV 2018년 4월 19일 10일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삼성 얘기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오늘 4.19 기념일입니다. 4.19 기념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4.19 민주묘지 방문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4.19 혁명 발발 58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헌화와 분양을 한 뒤 방명록에 4.19 혁명의 정신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이후 문 대통령은 4.19 혁명 희생자 유가족 10여 명과 4월 해당 고문 20여 명과 악수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4.19 민주묘지 방문을 하고 다음에 이제 지금 서울시장 경선 후보죠. 박영선 의원님의 손을 꽉 잡고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격려까지 해주셨다고 합니다. 참 문재인 대통령님 언제나 봐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원세훈 국정원 댓글 사건은 종결. 자, 원세훈 국정원장, 전 국정원장이죠. 오늘 대법 판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남은 재판은 남은 재판과 수사가 수두룩 남아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자, 이 기사는 오늘 뉴시스 기사를 한번 여러분께 소개할까 하는데요. 자, 뉴시스 기사에서 원세훈 국정원 댓글 사건은 종결. 하지만 남은 재판 수사는 수두룩하다. 자, 민간인 댓글 부대 외곽팀 지원 1심 곧 결심을 할 거고요. MBC 장악, 안보교육 빙자, 정치관여 재판 중이다. 그다음에 검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등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자,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게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2013년에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자, 당시에 원세훈 전 국정원 장이 있었을 때 대통령은 이명박이었습니다. 자, 이후 2013년 9월 1일 선고를 시작으로 2015년 2월 항소심 판결이 났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넘겨졌지만 그해 7월 다시 재판을 하라며 사건이 파기됐습니다. 파기환송심은 2년여간 재판이 지연되다가 지난해 8월에야 선고가 이뤄졌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두 번째 회부에 이날 다섯 번째 선고에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2013년에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4년 10개월 만에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의 최종형을 19일 확정받았다고 합니다. 참 의미 깊겠네요. 4.19 기념일날 확정을 받아서. 하지만 여전히 민간인 댓글부대 외곽팀 지원 및 국정원 자금 유용 등 추가 혐의로 재판과 수사를 계속받고 있어 원장의 고난의 행군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삼성 노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삼성 노조와의 사건도 양파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밝히면 밝힐수록 계속 나옵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SBS 뉴스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직장 잃을 수도 노조 탈퇴 강요한 간부 산성이 민낯을 드러내다 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자, SBS 뉴스는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서비스가 노조 활동을 보장해 주기로 했지만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 그리고 수사까지 이어지자 물러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자, 2014년 1월 삼성전자 서비스 춘천센터 내근 직원들에게 사내 메신저를 통해 전달된 지시사항, 센터 간부가 작성한 이 메시지에는 저녁 6시 30분 교육장으로 집합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아직도 위기 상황을 모르고 있다며 개인이 판단해 탈퇴서를 작성하면 된다는 내용이고요.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센터 간부는 노조를 계속할 경우 직장을 잃을 수 있다고 협박부터 했다고 합니다. 센터 간부, 자 이제 녹취록에 대한 내용인데요. 비노조는 누가 오더라도 고용을 합니다. 근데 노조원은 현역 업체 사장이 바뀌면 고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라고 협박을 하는 거죠. 자, 노조를 탈퇴하면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다고 회유를 했다고 합니다. 자, 센터 간부가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내근에서 노조에 다 가입을 해서 이렇게 미쳐가지고 이런 위기까지 닥쳤는데 그러면 한번 얘기해보자. 우리가 여러분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가지고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무 강압적이죠. 해당 녹취록을 확보한 검찰은 노조 탈퇴 강요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삼성전자 서비스 춘천센터를 비롯한 센터 5곳과 조직적 증거인멸이 진행된 곳으로 의심받고 있는 수원 본사의 지하 창고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뭐 여기까지 들어보셨는데 일단 자,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협박까지 하고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면 이건 명백한 위법 아닌가요? 자, 문제가 심각했는데 이제서야 바로 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서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다음 소식입니다. MBC 뉴스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자, 제목은 이렇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지역 반납 본사 지시대로 지역 반납. 도대체 지역 반납이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뉴스입니다. 협력센터 직원들에 대한 직접 고용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인 오늘 검찰이 삼성전자 서비스를 또다시 압수수색했답니다. 자, 검찰에 대한 강한 의지가 보이죠. 또다시 압수수색했다는 얘기죠. 노조 파기 문건에 제시된 지침이 실제 행해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MBC 취재진이 삼성전자 서비스 본사의 지시로 이루어진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단독 입수했는데요. 이 같은 의혹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자, MBC도 녹취록을 입수했네요. 자, 지난 2014년 1월 삼성전자 서비스 해운센터 노조는 이틀간의 한시 파업을 했다고 합니다. 노조 측은 법정 최저 시급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해당 사측센터는 곧바로 지역 반납이라는 초강수로 대응했다고 합니다. 자, 법정 최저 시급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최저임금이라도 보장해달라는 얘기인데 최저임금이라도 보장을 안 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정말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왜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았을까요? 한 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장 2014년 당시 녹취록에 난 내용입니다. 자, 파일 발생 대책서 대책안대로 진행 바랍니다 라고 했고요. 그건 본사에서고 얘기할 거고,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지 뭐. 지역 반납 대책, 본사에서 온 대책안에 지역 반납한다 했잖아요. 돼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생기면 노조가 결성이 되고 노조가 파업을 하면 지역을 반납을 폐쇄를 하겠다.
자,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이분들은 어떻게 생계를 꾸렸을까요? 자, 건바이 건으로 인센티브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쪽의 지역을 반납하게 되면 이쪽에서 발생한 AS 건수는 이분들은 받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센티브가 발생할 확률 자체가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확률 자체가 낮춰진다는 거는 곧 본인이 받아야 될 급여가 낮아진다는 거죠. 수입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자, 다음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협력센터 직원의 경우 월급이 아닌 AS 처리 건당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자신이 담당하는 지역을 뺏긴다는 건 사실상 임금 삭감이나 마찬가지 의미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급여를 낮춘 상태에서 건바이 건으로 AS 발생 건수를 이 사람들한테 직원들한테 할당하면서 인센티브를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인센티브로 채워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만약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다면 이 사람들은 다 최저임금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보장해달라는 얘기고요. 자, 이 같은 지역 반납 조치에 대해 센터장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는 점을 내비칩니다. 자, 이 같은 지역 반납 조치에 대한 센터장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여러분. 그럼 뭐겠습니까? 본사에서 내려온 요구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 본사가 개입했다는 정황을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장 2014년 당시입니다. 자, 녹취록 부분인데요. 외부는 이제 본사를 얘기한답니다. 지시를 받다 보니까 참 우리가 합의 보면 다 끝나는 거 가지고 외부 지시를 받고 이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저도 라고 얘기했답니다. 네? 외부 지시, 본사의 지시가 없는 한 네? 어떻게 대응을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자, 삼성이 내린 핑계는 AS 접수 미결율이죠. AS 접수가 됐는데 처리가 안 된 걸 미결율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당일 접수된 AS 신청을 당일 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전부 미결로 처리하고 지역 반납의 명분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자, 노조활동을 위해 하루라도 담당 지역을 비우는 노조원에 대해선 곧바로 지역을 뺏고 일감도 확 줄이는 겠다는 위협인 셈입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삼성전자 해운대 센터장 2014년 당시 또 이것도 녹취록 부분인데요. 제가 본사와 약속한 게 있습니다. 미결에 대해서 미결이 2일 이상일 때는 기장 지역을 반납합니다. 5일 이상일 때에는 반여 1동에서 4동, 반송동을 반납합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렇죠? 자, 일부러 미결률을 증가를 시키고 그렇죠? 이분들이 최저 임금을 요구하면서 네? 파업에 진행되니까 그거를 다 AS 건수를 미결률로 잡고 그 부분을 갖고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여러분? 기장지역 반여 1동에서 4동 반송동 이걸 반납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뭐겠습니까? 나가라는 얘기죠. 나가라는 얘기. 네? 지금 현재 급여 자체도 최저시급 이하고 또한 그 최저시급을 채우기 위해서 AS 건당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인데 그 인센티브 받는 구조를 뺏어가면 아예 없어지면 이분들이 거기 남아있을 이유조차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생계를 어렵게 만들고 자, 고사화를 시킨다는 전략 자체가 여기에 딱 들어맞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또 한번 보실까요? 실제로 해운대 센터는 2014년 노조원들이 이틀 동안 자리를 비우자 당시 관할하던 12만 9천 세대 가운데 41%인 5만 3천 세대를 본사에 반납했고 노조원들의 임금도 그만큼 대폭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최저임금만 받는 이분들이 인센티브로 채워왔던 이 가정 생계를
그렇죠. 월급이, 네? 일거리가 없으니까 인센티브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분들이 가져갈 금액은 작아지는 거죠. 이분들은 항상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버틴 셈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걸 반납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실제로 해운센터는 2014년 노조원들이 이틀 동안 자리를 비우자 당시 관할하던 12만 9천 세대 가운데 41%는 5만 3천 세대를 본사에 반납했고, 그럼 이 본사는 어떻습니까? 노조를 안 말들고 말 잘 듣는 쪽에다가 주겠죠. 여기 부분까지.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요율이 인센티브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노조를 만들겠습니까? 안 만들겠습니까? 예? 안 만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아, 지금 나 급여가 높아지는데, 그렇죠? 몸은 힘들더라도 집에 가져가는 돈이 많은데, 굳이 내가 노조를 만들어서, 내가 저렇게 돼야 되냐. 저 사람들은 다른 센터는 지금 현재 최저임금에 앞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확률이 적어지는데, 자, 이렇게 해서 노조를 가입을 못하게끔 노노 갈등을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노노 갈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조원들의 임금도 그만큼 대폭 감소했다. 자, 그리고 한 달 뒤 삼성전자 서비스 본사는 해운대 센터를 아예 폐쇄 노조 파괴 문건 마스터 플랜이 그대로 실현키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스터 플랜. 여러분들 저번에 지난 삼성 SDI 이만진님과 직접 통화하면서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네. 그게 그대로 실행됐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그대로 실행됐으면 삼성전자 본사로 검찰의 칼날은 향할 거고, 또한 삼성전자 본사에서의 마스터 플랜에 개입했던 윗선을 알기 위해서 윗선까지 조사를 하겠죠. 검찰은 그간 수사에 드러난 삼성이 노조 파괴 행위와 관련한 위법 수준이 심각한 만큼 노조원 직접 고용 등 유화책과 무관하게 엄정한 수사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검찰에서 의지를 밝혔죠. 네? 제가 봐도 검찰의 의지는 상당하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거 같았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됐겠어요? 네? 자, 혐의가 있지만, 네?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를 못하고 다 서면 조사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면 조사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딱 몇 명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벌금 받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네? 하지만 지금의 검찰은 틀리다. 네? 삼성에게 정확한 법의 기준을 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한겨레 기사를 오늘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한겨레 기사는 거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다 넣었습니다. 내용을. 왜 그러냐면 하나라도 놓칠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한겨레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삼성 노조 파괴 문건 그룹 싱크탱크가 작성했다. 자, 2014년 말 노동청 수사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동원의 작성. 연구소는 그룹 미래전략실과 밀집. 삼성경제연구소가 미래전략실과 밀접하다는 거죠. 삼성인력개발원도 관여가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룹 최고위 임원 상층부까지 수사 확대돼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용노동부가 2013년 10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폭로한 S그룹 노사전략 물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삼성경제연구소, 여기를 또 셀이라고 하네요. 동원해
노조와의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삼성이 노조와의 공작이 삼성전자를 넘어 그룹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큰 만큼 향후 수사가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한겨레가 이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2014년 11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작성 수사보고를 보면 삼성이 S그룹 노사전략 관련 문건을 작성한 과정이 상세히 나와 있다. 삼성그룹은 2011년 12월 그룹 임원 세미나 자료로 쓰기 위해 삼성인력개발원과 삼성경제연구소를 통해 노조와의 관련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삼성 쪽은 노동청 조사 때 자료 분량이 방대해 작성을 중단했다고 주장했고, 노동청은 당시 작성 중단된 파일이 유출됐고 이를 누군가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의 문건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동청 수사보고서를 뜯어보면 노동청이 정해진 결론을 위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흔적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자, 결론을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이거를 결론을 정해놓고 걷다가 끼워 맞추게 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론을 미리 결론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끼워 맞추기 한 거야. 끼워 맞추기. 네? 자, 이렇게 끼워 맞추기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욕이 나올 뻔했었는데. 자, 계속 보시죠. 당시 삼성 쪽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삼성인력개발원의 조 아무개 전무는 2011년 11월 말 삼성경제연구소 이 아무개 상무에게 다음 달 예정된 삼성그룹 CEO 세미나에 필요한 바람직한 조직문화 구축에 대한 참고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자료가 바로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이다라고 합니다. 이 상무는 삼성경제연구소 직원들에게 이런 지시를 전달하면서 복수노조와 관련해 에버랜드 사례를 추가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상무는 노동청 조사에서 직원들이 참고자료를 만들면서 에버랜드 사례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려면 구체적인 사건 또는 사례 자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당시에 에버랜드 인사부장에게 연락해 자료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게 다 있었다는 게 확인된 거죠. 된 거죠. 자,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자, 이 문건을 작성한 삼성경제연구소 공아무개 과장도 노동청 조사에서 에버랜드 사례에 대한 평가와 반성, 상생의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기업 사례를 추가하라는 지시를 받아 권 아무개 과장과 역할을 나눠 3주가량 작업을 진행했다고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노동청이 조사 과정에서 받아놓은 이런 진술만 보더라도 해당 문건을 작성하는데 삼성인력개발원과 삼성경제연구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삼성경제연구소는 삼성의 싱크탱크로서 그룹 미래전략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곳으로 통상 미래전략실의 지시를 받아 그룹 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을 다루는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미전실이라고 표현하죠. 미래전략실. 네? 저는 미전실 자체, 미래전략실 자체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이들의 해왔던 주 업무가 고스란히 거기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네. 자, 또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노동청 조사는 그룹의 조직적 개입에 눈을 감았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노동청 조사는 그룹의 조직적 개입에 눈을 감았다. 자, 고용노동부는 기업에, 자,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분들에게는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용노동부 이름을 바꿔야 되겠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그렇죠? 네.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룹 차원에서 문건을 작성할 사실을 인지해 놓고도 작성 중단된 자료가 유출돼 누군가 이를 수정했다는 삼성 쪽의 석연찮은 해명을 그대로 수용해버린 셈이다. 문건 공개 직후 삼성이 2011년 말 고위 임원들의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바람직한 조직 문화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해명했다가 며칠 뒤 입장을 받고 삼성에서 만든 자료가 아니라고 부인한 점도 이런 의구심을 키우는 대목이다라고 합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부장 김성훈 검사님께서는 2014년 노조 탄압 등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조합원 염호성님 노동조합장을 막기 위해 삼성이 유족에게 6억 원가량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노동조합장을 막기 위해 삼성이 유족에게 6억 원가량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참 이 대목이 대단합니다. 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6억 원을 줬다.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노동조합장에게 6억을 줬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삼성 말고 다른 대기업에 노동조합이 생기면, 자, 생겼죠. 그리고 노동조합이 조합장이 선출이 되면, 자, 회사에서 그 노동조합을 어용노조로 만들기 위해서 노동조합장과 딜을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노동조합장은 본인의 양심과 정말 조합원들을 버리면 안 됩니다. 돈 몇 푼에 본인의 양심을 파는 노동조합장이 되면 안 되고 스스로 물러나야 됩니다. 그런 노동조합은. 자, 그런 노동조합이 일명 어용노조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 어저께 이제 서지현 검사님 파이팅 하라고 어제 제가 파이팅도 외쳐드렸는데 어젯밤에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서지현 미투 안택은 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없어. 자, 뉴시스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서지현 2015년 인사불이익 직권남용 혐의 법원 범죄 성립 여부 다툴 부분 많다 기각했습니다. 자,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불이익을 줬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안택은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18일 기각됐습니다, 여러분. 자,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안전지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며 그 밖에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영장은 기각됐어도 법원에서의 재판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 단장 조희진 서울 동부지검장인데요. 지난 16일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안전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31일 조사단 출범 이후 75일 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5년 8월 검사 인사에서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도록 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고 합니다. 검찰국장. 네. 파워가 어마어마했었죠. 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일단은 4.19 소식부터 서지현 검사님의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참 서지현 검사님께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릴지 모르지만은 일단 검사님 용기 잃지 마시고 화이팅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